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375페이지에, 자,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 어떤 건지 아까 소개해 드렸고, 먼저 제1절 납세무 성립 및 확정인데, 이 성립 및 확정이요, 납세무, 소멸 부분이 28회 시험에, 우리 납세무 세금 납부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시험에서 중요한데 31회 시험에 이게 이제 소멸이 28회 때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28회 때 시험 때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소멸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 다음에 제가 29회 시험 때는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요 성립에서 29회 시험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은 요 동네에서 나오면 확정해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요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면 근데 30회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요 성립 확정 소멸이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확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 확정 나올 가능성이 높고 확정 중심으로 소멸은 올해 개정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볼 건데 그 개정 내용이 통과가 되면 요 소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375페이지 제1절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성립 확정에서 01 납세무 성립이요. 본문 읽어볼게요. 줄 긋지 마시고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요.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이 밑줄입니다. 취득세 밑줄이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OX요. X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아직은 이제 자세히 안 배우는데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건 시험에서 안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 관계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밑줄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륙 들어가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어려울 거 없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입니다. 예, 아까 배웠네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밑줄이요.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의 수입으로 가져갈 때 이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세 과세의 기준일인데 밑줄입니다. 재산분과 균등분은 과세의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밑줄이고요. 종업원분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7번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특정 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직 안 바뀌었고요.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분. 자, 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자, 시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즉 소방분은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오, 맞잖아요. 똑같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밑줄이고, 특정 자원분은 줄글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자들에게 어떤 때 부과하는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 있죠?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지금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볼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376페이지 국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밑줄 쫙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소득세라는 세금은요,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자, 근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개인의 소득에 또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요, 공통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있는 세금들인데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득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해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벌어들인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요. 빼빼로 데이에는 이거 상업적으로 한 거잖아요. 빼빼로 데이. 그래서 빼빼로 데이에 뭐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빼빼로 데이에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빼빼로를 꼭 가족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자, 공부를 이제 출사표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족들한테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공부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자, 신랑한테 빼빼로 주면서 여보 사랑해. 내가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래도 어떨 때는 밥을 좀 못 챙겨주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가끔씩은 좀 그래. 뭐 그리고 어린 자녀들한테 빼빼로 주면서 아무개야 내가 사랑하는데 엄마가 지금 중개사, 이제 공중개사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내가 니네들 못 챙겨주고 막 그럴 때 니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좀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사랑한다.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중개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럴게. 이렇게 하면서 빼빼로 데이에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줬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 계시면 다음 발렌타인데이 때는 꼭 초콜릿 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족들한테 공부하는 협조 좀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0일 날은 소득세 계산은 못해요. 비로소 소득세는 12월 31일이 돼야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비로소 12월 31일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는요, 1년을 두 기로 나눠요. 여러분들 이걸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시험과 관계없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과세 기간.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고 합니다. 추상적으로. 어떻든 간에 결론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땡.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양도하는 때다. 다 틀립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봅니다, 교재. 동그라미 6번을 봅니다. 다른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요.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같습니다. 재산세, 징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눈길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고개를 드시고 우리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 세목별로 다른데, 우리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갑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6월 1일.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요. 됐습니다. 오늘 요것만 딱 알고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알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납세무 확정입니다.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줄글 필요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해요?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 지방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동그라미 1번이요. 납세무자가 과분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요?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물어봅니다. 어떤 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런 애들 등등.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이요. 우리 교재가 지금 기초인문과정은 지방세만 소수라고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국세까지 다 한꺼번에 소수리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과세분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즉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물어봅니다. 어떤 거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이런 애들이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예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예외적으로 그 지방세, 과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은 자동 확정인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먼저 소멸 사유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소멸하느냐? 먼저 납부요. 제목만 알면 돼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하려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 377페이지 충당인데요. 이것도 제목만 알면 되는데, 본문을 제가 보니까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립니다. 효자들이죠? 그잖아요.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주니까 효자들이지. 자, 진짜로 효자예요. 진짜 효자인데, 자,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부모님 댁 세금을 제가 대신 내리지만 공과사는 분명히 합니다.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 기름값 하라고 뭐 봉투 주시고 그래요.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디 차에다 던져놓고 가시고 그러는데, 또 어디 음식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오늘은 내가 낸다고 하면서 막 사신다고 해요. 아니면 막 몰래 저희들한테 그 돈을 주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산다 할 때는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형님들이 밥을 산다고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밥을 드실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밥을 산다고 하면 굳이 그냥 저희 부모님이 꼭 그냥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이러면서, 돈이 있다고 해도 그냥 돈이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는 꼭 그 부모님이 나중에 막 돈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요, 이런 거는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은 제가 내드린다고 할 때는 이때는 10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대행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자, 봅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안내문이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국세나 지방세 세금을요 잘못 냈거나 더 낸 게 있어요. 그러면 환급 절차에 의해서 환급을 받고 이번에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복잡하게. 이번에 돌려받을 세금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30원만큼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는 만큼 세금에 충당했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된 30원을 뺀
충당한 30억만큼을 세금에 충당했으니까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만 알아둡니다. 충당은 납세 의무보다 소멸 사유다.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가의 취소입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배우는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하여튼 11월, 12월, 1, 2월, 3, 4월 2차원 준비하시는 분은 4과목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동차, 1,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들은 특히 하여튼 틈만 나면 뭐 공부한다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전후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떠올려서 공부했던 거 리마인드 떠올려보고, 헷갈리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설거지하면서도 떠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남으면 책상에 앉아서는 다 뭘 공부한다고요? 민법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틈 여유가 생기면 학계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했고,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 지난주 그런 것 같은데. 자, 부가 취소요. 민법에서 배웁니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 한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자세한 얘기는 민법에 배우고,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러니까 부가 취소는 납세면 어떻게 한다?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입니다. 여러분, 제척기간이 뭔지 여러분들이 또 민법 총칙에서 배우게 되는데, 잘 보세요. 세법에서 제척기간 만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무한정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척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0년 전, 40년 전에요, 제가 세금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덜 낸 게 있대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가산세 폭탄을 안겨왔어요. 그럼 나는 30년 전, 40년 전이면 생각이 나였나요?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증거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척기간 만료는 소멸 사유라는 것만 알고, 거기 동그라미 1번 국세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봅니다. 뭔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 사기치면 10년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요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한 4년 좀 지났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 몇 년간 별일이 없어야 돼요? 10년간이요. 사기치면 몇 년 동안?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한 경우는 7년, 그 밖의 사유는 5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높이로 외워요. 10년, 7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척기간 외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척기간이 뭔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가 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기간이 좀 더 길어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긴데 나중에 외웁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세 제척기간도 역시 10년, 7년, 5년 이런 식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도 사기치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척기간이 그건 건지만 알고 가시고 이해만 하시고, 378페이지 양가로 5번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이것도 소멸사유입니다.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아직 안 배웠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국가나 자체가 나한테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아서 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제가 건물을 5월 달에 지었어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해 연도에 나한테 관할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아니, 내가 무허가로 온 것도 아니고 허가받아서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내가 그해 연도에 재산을 갖고 있는 거 알았잖아요, 건축물을. 그러면 당연도에 나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 6년 전에 그때 건물 지었을 때 우리가 깜빡하고 세금을 부과 못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멸시효 완성합니다. 자, 근데 그럼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국세,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자치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참고에 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참고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지방세 이제 개정안인데요. 현재는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무조건 5년입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소멸시효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지금 현재는 5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년도 개정안에 의하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자, 지방세도 이제 지금까지는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5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5천만 원 미만은, 자 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5년. 그래서 5천만 원. 자, 미만은 5천만 원 미만은, 자, 이게 5년이고요. 소멸시효가. 5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부터는 이제 지방세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기 개정이 되면 요 소멸시효에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소멸시효가요. 여기 바뀐 지 진작 바뀌었어요. 몇 년 됐습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5억 원 이상의, 5억 원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렇게 금액에 따라, 금액의 기준이 다를 뿐이지 금액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개정이 됐다 그러면 이건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멸 사유로서 이해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절 봅니다, 여러분. 소멸 사유요.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가 소멸 사유인데요. 아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 것도 답이 줄인데요. 부가권의 철회요. 여러분,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영업소나 주소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 그러니까 고지서를 철회, 걷어들였다가요, 영업소나 주소를 확인해, 그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고지서 철회는 소멸 사유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내게 되니까 확인해서. 그래서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가 소멸 사유지.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밑줄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뭐 세금 내는 법인 하나도 없겠네. 다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또 미출입니다. 소멸 사유가 아닌데요. 아이고,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뭘.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세금을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다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부가권의 철회나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소멸 사유 5가지와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지방세, 조세 총론 우리가 다 봤습니다. 조세 총론, 조세 의의,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도 파악했고 용어도 익혔고 세목들의 특징도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조세의 징수,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산세,
가산금, 또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배웠고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복습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제2편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1편 조세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380페이지 제1장 취득세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오늘 애매하네요. 약간 5분만 더 저기 했으면 제가 요거 한번 볼 건데, 그래도요 우리가 그 취득세 오늘 앞부분의 그 내용을 조금 배우고 가면 좋은데, 앞부분의 내용을 배우고 가면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깔끔하게 그러면 원래 앞부분 380페이지까지 오늘 공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법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세금 부과의 조세 부과의 원칙 중에서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실질 과세 원칙상 당연해.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칙인데,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하고 광고 잠깐 하나, 복습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요, 제 개인 카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카페가 있는데,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아까 했듯이 여러분 합격을 공부하시는데 합격을 돕는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다음 카페예요. 합격을 돕는 카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 나눠드리는 것을 미리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료를 학습 자료실에 오시면,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 일상의 어떤 그런 것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글을 올려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다만 개인적인 공부와 관련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개인 인생 상담 있잖아요. 고민, 이런 거는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수험생활 관련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개인 세금 관련한 질문도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법률적인 법률 뭐 이런 것들은 민사나 형사나 이런 법률 문제는 제 카페 자문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다가 개인적인 일상적인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카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오셔서 자료도 학습 자료실에 오시면 자료도 미리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 앱을 깔으시면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볼 수 있고요. 또 합격하신 후에도 여러분들이 질문도 그렇고 카페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께 도움을 주기 위한 카페입니다. 제가 요거요, 여러분이 몇 명이 뭐 하시든 뭐하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유튜브 같은 거는 뭐 유튜버들 돈 벌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오시면. 이거는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런 걸 하느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합격하신 데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세법은 누구? 강성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보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강의만 한다 이러면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불행하고. 근데 좀 행복감도, 만족감도 떨어지고.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제 인생에 보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그럼 준회원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메뉴에 등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등업을 신청하시면, 자, 해커스 강의를 두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인강수강생은 인강수강생이고,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은 누구다 이렇게 하시면서 등업 신청을 하시면 정회원이 돼요. 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하면 떠요. 그러면 제가 보고 정회원으로 등업해 드리면 자료실이라든가 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 소개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 제가 자료 나눠 드렸죠? 우리 인강 수강생분들은 그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그 나눠 드린 자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를 보면서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또
자료를 보시면서 하실 분들은 자료를 보시면서 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꼭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복습할 때 똑같이 저랑 같이 아침에 한 것처럼 리마인드 보면서 하셔도 되고, 그 자료를 보면서 복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PPT로 OX 확인하면서 또 반복해서 핵심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시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 이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하기가 귀찮고. 그런데 언제 공부하려고 세법을 이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뭘 공부했더라나요, 세법에서 하면서 제목부터, 큰 목차 제목부터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거기서 큰 제목에서 조세 징수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징수가 되더라? 신고납부 부통징수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집에 한번 가시고요. 그랬다가 헷갈리면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우리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먼저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까?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금이어세요.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보세요.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납세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었을 텐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습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신고납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요거 특정자원분 및 시설물로 바뀔 예정이지만 하여튼 얘네들 등등. 그 다음에 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때?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을 계산합니까?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있겠죠? 납부기한 내 자,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가산금이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는. 지방세는 가산금이고요.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뭐 따로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방법 이런 거 다 본세에 따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정부 부가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징수 방법 배우는데, 자, 가산세, 가산금이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가산세의 종류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가산세.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을 때는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얼마씩? 0.025%. 1십만 분의 25인데요. 0.025%씩. 자, 요거 근데
국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국세에서는 없어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가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근데 얘는 그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의 종류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가산금 없어졌고, 지방세, 가산금,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깔아놓습니까? 3% 깔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물론 뭐 중가상금 적용할 때,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절 봅니다, 여러분. 국세에서는 이제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해서 이제 뭐가 적용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납부지연 가산세 3%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의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처럼 애초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있어요. 40, 20, 10% 신고불성실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종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 납부지연 가산세가 0.11, 0.025%로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로.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합니다.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뭐 취득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아니고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6월 1일. 예, 똑같고.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냐? 7월 1일, 7월 1일.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은 7월 1일,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예?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는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해요? 납세의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중과세액을 과세관청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 납부하는 애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원칙 과세관청에서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거기서 날라오는 지방세, 과세관청가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그 다음에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소멸 사유가.
철회의 취소예요. 소멸사유는 취소가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요. 소멸사유 아닌 거 부가권의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걷어들여서 다시 확인한, 거기서 보내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이런 건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이제 지방세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바뀔 예정이고, 개정이 됐다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배웠는데, 자, 어떤 수강생분은 요게 지금 배운 내용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고, 이런 게 대부분이고, 이런 수강생분들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험에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기억시켜 드려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답 골라내서 합격시켜 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보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또 복습하고, 또 1월달 되면 또 오늘 설명한 내용을 또 1월달에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고기를 드시고 하여튼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우리 즐겁게 오고 힘차게 여러분 한 주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